네, 안녕하세요. IBS 혈관연구단의 강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주제는요. 요즘 아주 핫한 주제죠. 바로 코로나, 백신, 그리고 이제 백신에 관련된 원리와 또 종류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사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의사인데요. 저도 주사 싫어합니다. 제가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고요. 주사 놓는 것도 싫어합니다. 주사 싫어하는 거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진은 천연두 백신을 처음으로 개발한 에드워드 제너가 동네에 있었던 꼬마 제임스 핍스에게 천연두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인데요. 이 당시에는 뭐 주사로 접종을 한 것은 아니고요. 피부에 살짝 째서 우두균을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에드워드 제너는 의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의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의 우유를 짜던 안악들은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니 에드워드 제너는 어린 시절에 우두, 곧 소의 천연두에 걸렸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네, 소의 우두에서 얻은 우두균을 바로 동네에 있었던 아이 제임스 핍스에게 접종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우두균을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약 6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천연두를 다시 재접종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핍스가 천연두에 면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드워드 제너는 처음으로 천연두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좀 일견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실험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천연두가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여러분들은 천연두라는 질병에 대해서 역사에 관심 있지 않으시면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때 백신이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는 천연두 환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핍스의 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경찰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주변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둑이야! 하고 누가 외치네요. 근데 이렇게 이런 군중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 중에 누가 도둑인지 알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노란색 상의, 청바지, 검정 가방, 주황색 부츠 입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하면 아마 경찰도 조만간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우리 몸속에서 누가 저렇게 나쁜 사람인지 병원균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리고 저런 백신을 알고 제거하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이죠. 자, 여기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면역세포는 눈도 귀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이라고 말을 했을 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세포는 눈도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포에게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원 제시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바깥에 병원균이 있는데요. 이 항원 제시세포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혹은 외부에서 침입한 다양한 병원체들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섭취를 한 이후에 세포 안에서 분해를 하게 되고 그 분해한 조각을 세포의 표면에 전시하게 되죠. 이 전시를 통해서 주변에 계속 경고를 줍니다. 면역세포 여러분, 이 파란색 조각을 갖고 있는 세포가 병원균입니다. 마주치면 피하든지 공격하든지 조치를 취하세요. 하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항원 제시세포는 이 주변에 병원체의 조각들을 전달을 한 다음에 T세포에 이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일부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다른 T세포들은 주변의 B세포라는 곳에 새롭게 정보를 전달을 해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아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항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항체는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들을, 병원체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몸속에서 들어온 병원체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 일부 B세포와 T세포는 감염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다음 침입을 대비하게 됩니다. 곧 면역학적 기억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질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그 질병에 그 다음번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감염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면역이 생성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에 걸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을 일으키면 안 되고 예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면역만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백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병원균의 이 작은 조각들을 통해서 주변에 정보를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원균 조각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백신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죠. 그중 일부는 크게 생백신, 사백신, 그리고 아다니 백신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병원균을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약하게 조작한 약한 균을 우리가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혹은 열이나 화학물질을 통해서 아예 불활성화, 죽도록 처리한 물질들을 우리가 사백신이라고 합니다. 혹은 그 조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조각의 일부인 병원체의 일부, 그 아다니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우리가 아다니 백신이라고 하게 되죠. 네, 근데 이번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화이자 혹은 모더나의 백신의 경우인데요. 바로 mRNA 백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균의 전체 또는 조각,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생백신, 사백신, 아다니 백신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러한 것들 대신에 그 설계도만을 넣어주면 우리가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기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백신의 종류들을 만들기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을 정제하고 모으고 하는 그리고 개발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더 쉬운 설계도만을 넣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넘어가기 전에 아마 RNA라는 좀 단어가 어려워 보여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DNA, RNA, 그리고 우리 몸속의 단백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DNA와 RNA를 합쳐서 유전물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DNA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DNA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매우 크고 긴 모양의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도를 갖고 바로 단백질을 만들기는 어렵죠. 두꺼운 책에 쓰여진 설계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부를 사본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RNA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백신에서 이 RNA라는 물질을 넣어줘서 백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다니 백신의 일부인데요. 그 아다니 백신의 단백질에 해당하는, 곧 병원균의 조각에 해당하는 우리가 설계도 RNA를 넣어준다면 과연 백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림이 아마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질 나노 입자라고 하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비눗방울 같은 모양 속에 저 RNA라는 분자를 담아서 세포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넣어주면 저 RNA 분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병원균의 조각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생성된 병원균의 조각을 다시 항원 제시세포가 먹게 되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다시 병원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참고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이번에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전 물질을 또 다른 바이러스의 껍질, 이번에는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RNA 백신은 앞으로 코로나 이외에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앞에 그림에서 저 지질 나노 입자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RNA를 넣어서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에 다른 바이러스 정보를 전달한다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한번 백신의 역사와 원리, 그리고 다양한 종류, 그리고 mRNA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거의 백신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백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힘드신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일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러한 코로나를 계기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백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목도하고 계십니다. 좀 더 이 전환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BS 혈관연구단의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